파리에서 들려온 펜싱과 사격, 양궁 등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연이은 금빛 팡파르에 폭염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더 쉽고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만 있는 이른바 TMF 사태에 정부까지 나섰습니다.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돈을 그냥 주겠다는 건 아니고 싼 이자로 대출하거나 대출 만기일 그리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줄이 막힌 업체들에겐 한 줄기 단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위메프나 티몬에서 받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빚으로 남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요. 모 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 재산 등을 동원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위메프 본사. 항의 집회는 없었지만 여전히 건물 곳곳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항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위메프가 환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하면서 건물 내부의 불이 꺼지고 상주 인원도 모두 철수한 상황입니다. 환불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전체 피해자 가운데 어느 정도의 인원이 금액을 환불 또는 정산받았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티몬과 위메프에서 조치가 완료됐다고 발표한 사례 중 결제 수단이 아닌 포인트로 환불을 진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모 회사인 큐텐 본사 앞을 찾아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행사는 팀원을 미루고 저희는 아무 데서도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지부진한 상황 속 큐텐 구영배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TMF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분 매각이나 담보를 통해 사태 수습에 힘쓰고 개인 재산까지 활용해 유동성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큐텐 측의 대책 마련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상공인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대표의 뒤늦은 대처가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입장문 발표 하루 뒤 큐텐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태 발생 3주가 넘는 시점인데요. 사재를 털어서 피해 고제에 나설 것임을 다시 약속했는데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5월까지 미정산 금액이 2,100억 원, 6월과 7월 금액까지 더하면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구영배 대표가 피해 보상을 약속한 지 8시간 만에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가 동결되는데요. 중소상공인들이 판매 대금을 받을 길 역시 한동안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뒤통수의 연속인데 사태는 인터파크 쇼핑과 AK몰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록 경신 소식이 다른 곳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국회인데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소수 여당이 무제한 토론 신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무제한 토론 종료 뒤 법안은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제한 토론과 강행 처리가 반복되는 도돌이표를 국민들은 계속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반대 토론을 끝으로 장장 110시간의 필리버스터는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곧장 방송사법 가운데 마지막 EBS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방통위법과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4개 법안은 5박 6일 필리버스터 끝에 모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소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고 공영방송 이사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곧바로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반발했습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반대로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송사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만사.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가 만 가지 일, 그러니까 모든 일이나 다름없다는 뜻이죠. 지난 4월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단행된 정부의 개각이 마무리 수순입니다.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는데요. 야당은 여지없이 탄핵과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한 번에 임명해 의결 정족수인 2명을 채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제거하면서 기한을 하루로 정했습니다. 국회 응답이 없자 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직무대행을 수행했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생긴 빈자리까지 채웠습니다. 이 같은 속전속결 임명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던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때도 이뤄졌습니다. 방통위 업무 정상화와 개혁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선 2인 체제 복원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김 후보자는 노동 약자 보호를 강조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을 정부가 나서 적극 돕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주 일본 대사의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 호주 대사의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 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윤입니다. 또한 자강들을 비롯한 일부 지역들이 공유가 직결되어 있는 성차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مستمرة وإنه صلاة العيد اليوم 평범했던 퇴근길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를 보니까요. 사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 반복한 것으로 나왔고 그 좁은 길에서 최고 속도는 시속 107km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른쪽 신발바닥에선 가속 페달 문양이 식별됐는데요. 줄곧 급발진, 차량 결함을 주장했던 운전자 주장과 달리 한마디로 운전 미숙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과 관련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역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은 가해 운전자인 68살 차모 씨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겁니다. 사고 차량에 대한 국가수 감정 결과를 보면 가속 페달의 변이량은 최대 99%까지로 차 씨가 밟았다 떼기를 반복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었고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분석 결과 브레이크 등 역시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속 장치와 제동 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가속 페달의 문양과 일치하는 문양이 식별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행인을 칠 때 시속은 107km까지 올라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역주행하다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은 이유에 대해 차 씨는 보행자용 안전펜스에 부딪혀 속도를 줄이려 한 거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차 씨는 주차장을 나서기 전부터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경찰은 차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 못했고 유족들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포로 막교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2년 넘게 전쟁의 포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 그리고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 사이의 빅 이벤트여서 향후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안에서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큰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공화당 후보가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에 돈 준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사이 버스가 공항에 도착합니다. 러시아 보안 요원을 옆에 두고 덤덤한 듯 항공기에 올랐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억류해왔던 수감자를 맞교환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풀려난 수감자 중엔 지난해 3월 러시아에서 취재 중 보안 요원에 체포돼 간첩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도 포함됐습니다. 역시 러시아에 수감됐던 전직 미 해병대원과 러시아 반정부 인사, 인권운동가 등도 미국행 항공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Their brutal ordeal is over and they're free. Moments ago, the families and I were able to speak to them on the telephone from the Oval Office. 귀환 소식을 전하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은 감격에 겨운 듯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Today, excuse me.
today was a very good day. And we're going to build on it, drawing inspiration and continued courage from it. 미국과 러시아 정부는 수감자 교환 문제를 두고 물밑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나토 회원국이면서 러시아와도 가까운 튀르키예가 중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냉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성사된 최대 규모의 포로 교환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I think it's a big win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can say that they bargained hard, they negotiated hard, and they got a good deal out of this. 이들의 석방이 미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보다는 해리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여론에 무게가 실립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더 쉽고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